2023년 9월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권리 장전의 구체화 소식을 전한 윤 대통령.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 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이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세를 이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주권을 잡고 경제, 외교, 안보 등 분야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디지털 권리 장전 발표의 의미와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전망까지 짚어봅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대 청사진을 담은 뉴욕 구상을 발표하고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 세계 석학과 과학인, 기업인들을 만나 논의한 끝에 올해 같은 자리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정 소식을 전했는데요. 디지털 권리 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으며 윤리와 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10월에 있을 UN 글로벌 디지털 협약 관련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디지털 권리 장전 발표를 통해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전 세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학계와 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술 환경이나 인프라 쪽에서만 선진국이 아니고 제도 문화 전반적인 분야에서 명실공히 디지털 전환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분명하게 밝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회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고 경제와 사회 전반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 디지털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디지털 강국 실현을 추진, 디지털 혁신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 9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로드맵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아울러서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제도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부의 의사결정으로 사회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조직, 운영 방식, 업무 프로세스 등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탄생하여 경제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세상의 모범적인 정부 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을 세계에 먼저 밝혀낸 겁니다.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정부와 민간이 구분되지 않고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다투어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더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융합되어서 부지불식 간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계 최고의 정부 운영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면 한국에 있었던 서비스가 미국에도 유럽에도
동남아에도, 아프리카에도, 남아메리카에도 가서 확산이 된다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가고, 우리나라 기업이 나가고, 우리나라 솔루션이 나가고, 우리나라 서비스가 갑니다.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디지털의 핵심,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AI 기술,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내년에는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 복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전반에 AI를 적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의 총력 지원 속에 비약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AI. 최근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지수 종합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2027년에는 산업 규모가 4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옆에 나만의 비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또 이 의미가 있는 게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생성형 AI가 갖는 의미는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생성형 AI가 극복해 줄 수 있다라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에 있어 법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항공기, 선박 등과 주파수 혼선, 간섭 우려로 그동안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초광대역 무선통신 기술의 스마트폰 적용을 허용하고 반도체 공장 장비 검사 제도를 개선, 검사 소요 시간을 현행 7일에서 1일로 단축했으며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5G 이동통신망 사용을 활성화하고 구리 유선 전화망을 광 케이블로 대체하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용 기자재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등 디지털 설비 활용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디지털 산업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히 혁파해 산업 현장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규제 혁신을 통해서요, 새로운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국민의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요, 데이터를 갖다가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찾아가지 않아도 바로 모든 정부의 부처 간의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을 통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 것은 물론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는 상황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공적 서비스에 대한 또는 공적 기반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자연적인 환경,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주어진 조건에서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평등의 기본 원칙이고 이것이 인권인데 어떤 사람이 낙후돼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다 올려줘야 되죠. 출발이 같이. 그래서 같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원래의 목표죠. 이것이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약자에게는 더 큰 배려가 필요해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다자회의 무대를 통해
디지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 국가로서 개도국을 상대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협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달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접근성과 후생 증진을 위한 3천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의 위상을 바로 새기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저개발국에서 한국에 요청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자정부를 수출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프라를 많이 수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인프라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수출도 되고 그 기술과 인프라를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의 제조업을 수출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 또 한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국제 협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2027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하고 데이터 시장에서 2배 이상의 성장,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기술력 확보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 발표와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